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에 위치한 고급 화장품 회사 루미나 코스메틱스의 사무실은 늘 바쁘게 돌아갔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CEO 민지의 커피를 준비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앞으로 넘어지며 지은의 팔에 부딪혔고 그 순간 민지의 입술이 지은의 뺨에 스쳤다. 지은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민지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 우연한 접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지은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이 회사에서 유일한 여성 비서였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난 속에서 운 좋게 이 자리를 얻었다. 루미나 코스메틱스는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로 유명했지만 민지 CEO는 여성 직원을 뽑아 혁신을 추구했다. 지은은 매일 민지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예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 부모님은 그녀가 안정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길 바랐고 지은 자신도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지는 35살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20대 후반에 회사를 창업해 지금의 위치까지 올랐다. 강인한 리더십과 날카로운 비즈니스 감각으로 업계에서 존경받았지만 개인적인 삶은 늘 비밀로 가려져 있었다. 가족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결혼을 재촉했고 사회적 압력은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민지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에 대한 끌림을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억눌러왔다. CEO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 파트너와의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고독했다. 그날의 우연한 사고는 민지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지은의 부드러운 피부와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 후로 민지의 행동이 달라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회의 후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려 했다. 지은 씨, 오늘 자료 잘 준비됐네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지의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지은은 그것을 단순한 상사의 배려로 여겼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민지가 지은을 불러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을 때 지은은 이상함을 느꼈다. CEO님, 왜 저를 이렇게 특별 대접하세요?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미소 지으며 그냥 내가 특별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회사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직원들은 지은을 부러워하며 수근거렸다. 지은 씨가 CEO님 눈에 든 모양이야? 승진할 수 있겠네. 하지만 지은은 불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여성에 대한 호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우정으로 치부해왔다. 이제 민지의 시선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끌리게 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무슨 기분이지? 왜 가슴이 이렇게 도? 민지는 밤새 고민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CEO로서 직원에게 이런 감정을 품는 건 잘못된 거야.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또다시 결혼 압박을 받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나이도 있으니 빨리 좋은 사람 만나. 회사만 신경 쓰지 말고. 민지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을 불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지은 씨, 이번 신제품 런칭에 내가 참여해. 내 아이디어가 필요해. 지은은 기뻤지만 민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속내를 조금씩 드러냈다. 지은이 CEO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민지는 잠시 멈칫했다. 글쎄, 아직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 말에 지은은 웃었지만 민지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에 민지가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 씨,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곧 문제를 일으켰다. 회사 이사회에서 민지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CEO가 여성 비서와 너무 가까워 보인다. 이미지에 안 좋다. 소문이 퍼지면서 민지는 압박을 느꼈다. 지은도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게 단순한 우정일까? 아니면 지은은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그냥 상사잖아. 오해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은을 사랑해. 하지만 이건 안 돼. 가족, 사회, 회사.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그녀는 지은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끌렸다. 어느 주말, 민지는 지은을 불러 산책을 제안했다.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내 꿈은 뭐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이 자유롭게 사는 거요. 가족 기대에서 벗어나서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파일의 끝부분에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민지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피했다. 그 행동이 민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왜? 나 때문에. 민지는 집에 돌아와 울었다. 지은도 혼란스러웠다. CEO님의 눈빛이. 나도 모르게 끌려. 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주,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민지와 지은의 만남이 잦아졌다. 매일 아침 미팅에서 민지의 시선이 지은을 따라다녔고, 지은은 그것을 느끼며 불안해했다. 이 감정이 뭘까? 단순한 호감인가?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다. 아버지가 지은아, 회사 생활 어때? 좋은 사람 만나봐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CEO로서 직원에게 이런 감정을 품는 건 비윤리적이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민지야, 그건 사랑일 수 있어. 하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어. 친구의 말은 민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민지,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라고 하자 민지는 화를 참으며 나중에 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나는 남자가 아니야? 지은이야. 회사에서 긴급 미팅이 열렸다. 경쟁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민지는 팀을 소집했다. 지은이 자료를 발표할 때 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미팅 후 민지가 지은을 불러 좋은 아이디어였어. 같이 디너 어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어. 가족 기대가 너무 무거워 라고 털어놓자 지은이 공감했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해서 안정되길 바라시죠. 그 대화는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이 친밀함은 곧 문제를 불러왔다. 회사 동료 하나가 민지와 지은의 관계를 의심하며 상부에 보고했다. CEO가 여성 비서와 너무 가까워요. 회사 이미지가 상할 수 있어요. 이사회 의장이 민지를 불러 민지 씨, 소문이 있어.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감정이 진짜라면 싸워야 해.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다. 꿈에서 민지의 얼굴이 나타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를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하지만 여성끼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터부였다. 지은은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며 혼란스러워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며 산대. 나도 그럴까? 그녀는 대학 친구를 만나 조언을 구했다. 친구가 지은아, 그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거야? 남자 만나봐 라고 하자 지은은 더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지은을 불러 고백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은에게 선물을 줬다. 이 목걸이 내게 어울릴 것 같아. 지은은 놀라서 받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느꼈다. 집에 돌아와 목걸이를 걸어보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CEO님, 왜 나예요? 가족 압력이 고조됐다. 민지의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와 민지야, 결혼 이야기 좀 하자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엄마, 나 혼자서도 잘 살아 라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그렇게 안 봐, 여자 혼자 CEO? 이상하게 봐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민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지은도 부모님에게 회사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 라는 질문을 받았고 아니요 라고 거짓말했다. 프로젝트 마무리 파티에서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술에 취한 민지가 지은을 불러 지은씨, 나 내가 좋아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충격받아 자리를 피했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에게 CEO님, 그건 오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피하는 거지? 나 때문인가?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이걸 인정해야 해.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민지님을 좋아하나 봐. 하지만 가족이 알면 두 사람의 내적 갈등이 깊어지며 이야기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소문이 회사 전체로 퍼졌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CEO가 지은 씨 좋아하나 봐. 여성끼리. 민지는 이사회에서 압박을 받았다. 민지 씨,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그녀는 그건 오해야 라고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이 감정을 숨겨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피했다. 어머니가 지은아, 요즘 회사 어때? 피곤해 보이네 라고 물었을 때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민지님의 고백이 진심이었어. 나도 그럴까?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받았고 가족의 반대는 상상도 하기 싫었다. 민지는 지은을 피하려 했지만 업무상 불가피했다. 미팅에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을 불러 미안해. 그날 말은 잊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네 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났다. 왜 잊어야 해? 나도 좋아하는데.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지의 오빠가 민지, 너 요즘 이상해. 회사 소문 들었어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지는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부정했지만 오빠는 이 여자끼리? 그건 안 돼, 가족 망신이야 라고 화를 냈다. 민지는 집에 돌아와 벽을 치며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사랑하는 게 죄인가? 지은도 비슷한 압력을 느꼈다. 사촌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하며 너도 빨리 해, 25살이면 늦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민지를 생각했다. 만약 민지님과 함께라면? 하지만 불가능해. 그녀는 도서관에서 동성애 관련 책을 빌려 읽었다. 책 속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다. 회사에서 경쟁사의 스파이가 침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지는 조사를 지시했고 지은이 증거를 찾는 데 도왔다. 늦은 밤, 두 사람이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다가 대화를 나눴다. 지은 씨, 나 때문에 힘들지? 민지의 물음에 지은이 아니에요. 저도 좋아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곧 후회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 다음 날 이사회가 민지를 소환했다. 소문이 사실인가?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민지는 개인 사생활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압박이 거세졌다. 지은은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한 남직원이 지은 씨, CEO랑 뭐야? 라고 물었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민지야, 너 동성애자야? 소문 들었어. 어머니의 눈물에 민지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예요. 어머니는 그럴 수 없어. 치료받아 라고 소리쳤다. 이 대화는 민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도 부모님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우리 집안은 정상적으로 살아 라는 말이 떠올라 포기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스러워졌지만 사랑은 깊어졌다. 그러나 사회적 압력이 그들을 짓눌렀다. 위기가 고조됐다. 경쟁사가 루미나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나왔고 민지는 소송을 준비했다. 지은이 증인으로 나서야 했지만 그녀의 역할이 드러나면서 소문이 더 커졌다. 지은이 CEO의 애인인가 봐 직원들의 배신감이 쌓였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그만하자. 회사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왜요? 사랑하는데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갈등을 드러냈다. 민지는 회사와 사랑 중 선택해야 해라고 생각했고 지은은 왜 포기해야 해? 라고 느꼈다. 가족의 개입이 심해졌다. 민지의 오빠가 회사로 찾아와 민지, 그만둬. 가족 망신이라고 위협했다. 민지는 내 삶이야 라고 맞섰지만 오빠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지은아, 요즘 왜 그래? 남자 소개할까? 라고 하자 지은은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로 인해 가족 갈등이 시작됐다. 회사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일부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CEO의 사생활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라고 항의했다. 민지는 이사회에서 해임 압력을 받았다. 민지 씨, 사퇴해. 그녀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사랑하는 게 죄인가? 라고 반발했다. 지은은 배신을 당했다. 가까운 동료가 그녀의 이메일을 해킹해 민지와의 대화를 유출했다. 소문이 인터넷으로 퍼졌다. 루미나 CEO, 여성 비서와 스캔들, 지은은 충격받아 집에 틀어박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지는 지은을 찾아가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CEO님 때문에 내 삶이 망했어요 라고 소리쳤다. 이 대립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회사를 포기할까 고민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릴까?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에서 동성애 CEO, 기업 윤리 문제라는 기사가 나왔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다. 어머니가 너 같은 딸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알게 됐다. 아버지가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집 나가 라고 소리쳤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 민지는 상담을 받으며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고 자문했다. 지은은 친구 집에 머물며 사랑이 왜 이렇게 아픈가? 라고 생각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민지는 사퇴를 결심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지은은 저도요. 함께 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민지의 가족이 화해를 시도했다. 오빠가 민지,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이게 내 정상이다 라고 선언했다. 지은의 부모님도 그녀를 설득했다. 지은아, 그만둬. 사회가 안 봐줘. 지은은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해외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출발 전날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지은이 그녀를 지켰다. 민지님, 깨어나세요. 민지는 회복하며 지은, 고마워. 이제 자유로워지자 라고 말했다. 사회는 변화를 보였다. 일부 미디어가 동성애 권리를 지지하는 기사를 썼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았다. 두 사람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우리 사랑, 증명하자. 이야기의 끝에서 민지와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가족, 친구, 직장. 사랑의 대가였다. 과연 동성애가 사회적 압력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선택이 옳았는가, 그른가? 약 950자.